네,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김미연 RN서치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 소장님, 이재명 네.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에서는 64%, NBS에서는 62%를 기록했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에 가장 영향을 준 사안은 어떤 겁니까? 지지율은 과학이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3P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P, 첫 번째는 이념적으로 얼마만큼 외연을 또 큰 폭으로 넓혀놓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중도 보수까지도 이 지지율에 또 담겨 있습니다. 그대로 탄핵 기저현상까지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P는 정책인데 전국민 지원금, 추경안 통과 등도 상당히 주목할 수밖에 없는 정책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소상공인들, 자영업청 등도 반응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인사입니다. 피플이죠. 그런데 오늘도 인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파격적인 인사들 물론 부담이 되는 그런 인사도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다가 호남을 방문하고 소통을 하는 대통령의 행보가 이 60%대 지지율의 이유로 보입니다. 김미연 소장님, 이재명 대통령 취임 초기 지지율이 높은 것 같은데 과거 대통령들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하면은 뭐 낮은 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교하면은 약 한 12%포인트 높은 걸로 조사가 됐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52%를 찍고 난 뒤 이후부터 6월 3주차부터는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면서 6월 5주차에서는 데드 클로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그런 결과를 받으면서 내란의 밤까지 한 번도 지지율이 본인의 대선 득표율에 도달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는데요. 네. 그 반면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말씀하신 대로 62%의 지금 지지율을 받고 있는데요. 지지율을 받고 있는 그 이유 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갤럽 조사에서 보면은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갤럽에서 매달 조사하는 우리나라 1년 후 우리나라 향후 경제 전망을 묻는 조사가 있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52% 우리 국민의 과반 이상이 향후 우리나라 경제가 잘 될 거라고 응답을 했거든요. 네. 52%는 갤럽에서 8년 전부터 매달 조사를 했는데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근데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는 이 조사를 매달 했었는데 그때 한 번도 20% 이상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긍정평가가. 지금은 벌써 첫 단추부터 52% 모든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경제 대통령으로 지금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경제를 다시 한번 부흥시킬 수 있는 인물로서 모든 대선 후보가 선거에 나올 때는 본인들이 뭐 일자리 대통령, 경제 대통령으로 외쳤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명실상부한 경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뭐 60%대로 나왔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보다 낮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낮은 숫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론조사라고 하는 거는 가변성이 또 크고요. 또 초반부터 너무 높은 지지를 받아도 또 떨어지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가장 적절한 숫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배 소장님, 방금 이제 김미연 소장 말씀대로 갤럽 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긍정평가 이후로 경제 민생이 14%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았습니다. 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코스피 3천을 돌파했는데요. 네. 이 같은 점 등이 영향을 준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지율을 분석하실 때 우리가 뭐 서사적으로 분석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과학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P,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경인입니다. 안보, 경제, 인사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경제입니다. 이코노미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긍정평가로 가장 높은 것은 경제, 그다음 항목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인사, 그리고 또 외교 이렇게 포함이 되거든요. 무엇보다 대통령이 G7을 다녀왔고 그리고 또 인사도 계속 파격적으로 하고 있고 물론 부담이 되는 인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어떻다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다음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호남을 방문한 것도 군공황이 전 다 경제와 포함이 되거든요. 울산을 방문하고 이런 부분들이 무엇보다도 앞서 이제 김희연 소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지지율과 직결되는 것은 바로 경제입니다. 네. 그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도 호의적으로 긍정적으로 지지율에 평가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김미연 소장님,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선 여론도 살펴보겠습니다. NBS에서는 잘했다가 45%, 갤럽에서는 43%를 기록했는데 여론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뭐 60%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뭐 40%대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김문숙 총리 후보자의 지지율은 뭐 40% 정도 나오는 게 저는 정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0%인데 40% 나온 거에 대해서 이거 좀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 정도면 괜찮은 숫자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네. 역대 국무총리 후보자가 비교해 본다면 보수 정권의 국무총리 후보자들은 지지율이 약 한 30%대를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진보 진영에서는 약 40%대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그거와 비교해 본다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론은 향후 김문숙 후보자가 이제 국무총리 임명한 후에 얼마나 일을 잘 해내는가 그게 이제 중요한 것으로 보고 저는 뭐 이 정도면 뭐 여론 흐름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 수장님, 갤럽 네. 조사를 보면 김민석 후보 총리 적합도 40대 50대에서는 60%대로 압도적인 모습인데요. 이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큰 호응을 보이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 우리가 뭐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윤리적, 도덕적 판단일 테고요. 현실적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강하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연령대별로 40대, 50대 대체로 대통령 지지 기반이고 민주당 지지층이죠. 여기서 이제 60%대가 나온다는 건데 문제는 이런 부분입니다. 3대 지지율에서 앞서면 인사는 관통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대통령의 지지율 60%대,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 더불어민주당 여당 40%대, 중도 지지율도 높고요. 그런데 이를 견제할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금 갤럽 조사에서 20%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견제가 안 되는 겁니다. 경제 정책 살펴보겠습니다. 김 소장님,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뭐 조만간 이제 발표할 텐데 MBS 조사를 보면요, 소비 쿠폰에 대해서는 48%의 응답자가 차등 지급을 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정부가 보편 지급에서 차등 지급으로 방침을 정했는데요. 소비 쿠폰 지급 정책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렇죠. 이제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편적인 지급보다 일괄 지급보다는 차등 지급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높았었는데요. 정부도 보편 지급에서 이제 차등 지급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것은 그만큼 경청하고 있다, 여론을 네. 경청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논란 없이 지나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배 주장님, 네. 부동산 관련 대책도 내놨습니다. 어제부터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초강력 대책이라는 평가인데요. 이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뭐 여론조사로 수치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네. 지금 인사나 대통령의 다른 정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경도 그렇고 또 인사청문 또 인준도 있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부동산은 특히나 수도권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불장이다. 지금 급상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는 가격이 있고 또 공급이 있고 그리고 조세 세제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금융이 있는데 지금 다른 걸 동원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불장에 금융으로 쪼개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른바 스트레스 DSR 7월 달에 예정돼 있는데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보다도 더 앞당겨서 강도 높게 실거주하려면 6개월 이내에 살아라 이 정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정책이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네. 이렇게 되더라도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정책을 우리가 데이터상으로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 A, 관심도가 있느냐, 어텐션. 두 번째는 이것이 얼마나 어트랙션, 매력이 있느냐. 세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정책의 호응도가 높아질 수 있는 애드보케이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텐션은 주목은 받았는데 어트랙션으로 매력으로 갈 가능성이 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빨리 좀 긴급히 이 부분은 종합대책,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되고 나면 김영범 정책실장이나 이렇게 모여서 좀 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지지율 살펴보겠습니다. 갤럽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3%, 국민의힘은 23%, NBS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0%로 나왔는데요. 여야 지지율 격차가 20%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이건 어떤 이유 때문으로 보세요? 물론 대선 결과 영향도 있습니다. 이 여파가 이제 일종의 이 민주당은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일종의 승수 현상, 빅토리 이펙트가 많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역시 중도입니다. 지금 이른바 보수 정도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보수정들도 다 떠나버리고 나니까 대선 때 김문수 후보가 거둬냈던 41.15에도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현상은 중도가 떠났다. 반면에 지금 민주당은 여전히 민주당 지지 기반 플러스 중도의 일부까지도 그대로 유지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야당은 정책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지율에 중요한 게 P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정책. 마지막에 P풀인데 지금 뭔가 민주당에서 사람으로 크게 삐거덕대는 게 있느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네. 김민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정도를 빼고는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선장인지 누가 조타수인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P풀에서 결집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굉장히 무기력한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미연 소장님, 국민의힘 지지율이 출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갤럽 조사를 보면 대구, 경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다 낮은 상황입니다. 당내에서는 뭐 대구, 경북 TK 지지율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일부 또 보수 진영의 패널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샤이 보수 있어. 우리 샤이 보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은 창피해서 얘기 안 할 뿐이야. 그러나 언젠간 등장할 거야. 그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수 측에 대해서 샤이 보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대선에서 우리가 41%까지 얻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매우 강한 후보였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면서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은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이재명 후보 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자부심을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하고 국정의 파트너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서로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반면에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을 이끌어갈 지금 어떤 보면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인재가 없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지금 우왕좌왕하는 상황이란 말이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TK에서 TK 자민련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TK에서만 지지율이 높고 PK 같은 경우는 해수부 이전 같은 거를 되게 추진력 있게 속도감 있게 이 대통령이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PK에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높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만일에 TK 같은 경우에도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만일 속도감 있게 물을 붙인다면 지지율은 또 역전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은 국민의힘이 우리 샤이 보수들 많아 지금 이야기하지 않아 이건 한시적이야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하루 빨리 이 당을 쇄신하고 출구를 빨리 찾는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준상 수사님, 예. 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8월 2일 실시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치열한 모습입니다. 명심 대결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 따르면 정청래 의원이 30.8%, 박찬대 의원이 24.6% 지지율을 기록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지지층들 여론에서는 조금 더 차이가 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건 전체 결과이고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의원보다도 더 앞서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대중적인 인지도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정청래 의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두 번째가 뭐냐면 결국 이런 당대표에서는 누군가의 할로 이펙트, 후광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마음이 누구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냐. 대체적으로 지금 여의도의 전원은 박찬대 의원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하지만 시정연설을 하러 왔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두 사람을 모두 이렇게 팔을 붙들면서 똑같이 시선 접촉을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어느 한쪽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무게를 실을 수는 없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서가는 박찬대 의원, 그러니까 이 여론과는 무관하게 대체로 여의도의 판세의 동향입니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도 상당히 본인의 돌출 발언에 대한 리스크, 또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에 정청래 의원의 발언까지 소환되면서 곤혹을 치르고는 있지만 상당히 절치부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거든요. 네. 박찬대 의원이 대체로 앞서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판세 분석이면서도 정청래 의원이 상당히 와신상담 또 절치부심 쫓아가고 있다. 좀 치열한 이 상황이 판세가 또 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김미연 소장님, 민주당 전당대회 어떤 변수가 핵심 이슈로 자리 잡을까요? 이재명 대통령, 이른바 명심이 어디 있는지에 초점이 모아질까요? 명심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당심입니다. 물론 네. 당심의 중심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누가 가장 잘 보좌할 것인가라는 것이 들어가겠지만 아시다시피 권리당원들의
퍼센트가 55%를 지금 가지고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당심을 당원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당대표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청래 후보는 지난번 대선을 상당히 잘 이용했죠. 호남 위원장을 맡으면서 호남 곳곳을 지금 다니셨는데요. 아시다시피 호남은 최대 민주당 당원들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론조사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후보가 약간 앞서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뭐 여의도 문법은 또 모르니까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네. 배 주장님, 국민의힘도 전당대회를 8월에 치른다는 방침인데요. 뭐 김문수, 한동훈, 안철수 등 여러 후보가 거론되고 있잖아요. 어떤 구도를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뻔한 구도는 김대 한의 대결이다. 김한 대전, 한김 대전, 김문수 한동훈의 또 리턴 매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두 사람이 나서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고 부적합해 보이니까 안철수 의원이 나서서 당내 혼란을 수습해야 된다는데 이게 무색할 정도입니다. 말 그대로 아수라장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의 정체성, 또 당의 정책 방향, 또 당의 피플이죠. 제일 중요합니다.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이른바 뼛속 살속 혁신을 누가 할 수 있느냐. 환골탈태를 할 수 있느냐. 이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런 혁신이 가능하냐. 누구냐보다도 친윤 친한을 넘어서서 탄핵 강을 넘어서서 이걸 혁신할 수 있느냐의 의제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수 소장님,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특검 대면 조사 뒤 귀가했습니다. 중간에 조사가 지연되는 등 윤 전 대통령과 특검의 신경전도 만만치 않았는데 특검 조사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MBS에서 발표를 했었죠. 3대 네. 특검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64%였습니다. 그것도 이제 국민 10명 중에 6명이 찬성한다는 건데 윤 전 대통령과 그리고 이 특검 간의 신경전은 국민들은 그렇게 좋게 바라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특검 결과에 따라서 저는 국민의힘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특검 결과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평택, 인천 세관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조금이라도 용산이 관련이 됐다는 부분이 나온다면 저는 이 부분은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올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 특검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배 주장님, 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일 오전 2차 출석을 통지했는데요. 특검 조사가 정당 지지율 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적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정체성, 그다음에 당은 정책이 이제 봉쇄돼 버리는 것이고 이게 사람들한테도 추가로 소환되면은 여러 정치적이다 이런 또 국민의힘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20% 정당 지지율, 앵커께서도 정혜께서도 아실 겁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25% 미만이면 우리가 레임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20%대 지지율이면 25% 미만이면 레임덕 정당이 되어버린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10%대로 내려가면 정말 더 큰 일이 벌어지거든요. 말 그대로 이걸 그라운드 제로 상황에서 특검과 대응하면서 혁신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국민의힘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 주는 어떤 점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저는 어쨌든 오늘 인선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요한 인선입니다. 경제부총리도 인선이 됐죠. 그리고 네네. 법무부 장관. 왜냐하면은 이 사법개혁은 이 민주당 당원들이 원하는 개혁 분야이기 때문에 누가 되느냐가 매우 중요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네. 본다면 이 인사가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로 보여집니다. 배 주장님은 어떤 점을 네, 눈여겨보세요? 일단 3일도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만 국무총리 인준과 관련된 부분 또 추경안 통과된 부분이고요. 또 일정은 조금 더 한 주 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전에 지금 상호 간세 관련 미국과의 어떤 협의 부분도 상당히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